안녕하세요, 오백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인물과 그의 매매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비스는 헝가리 출생으로 주식 투자자이기 이전에 쇼비즈니스에서 유명한 무용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연비로 현금 대신 주식을 받게 되었는데 2달 뒤 주가가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이후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개발하여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현대기술이 존재하지 않던 1950년대에 전 세계를 순회하는 바쁜 공연 일정을 보내면서도 주식 투자로 8년 만에 약 2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박스권이라는 개념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다비스가 개발한 박스 이론은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매수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도하는 추세를 따르는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매 전략 소개에 앞서 스마트폰은커녕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그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주식을 거래했는지, 어떻게 일종의 자동 매매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만 있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어디서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직접 객장에 가거나 증권중개인에게 전화하거나 우편을 보내 거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다비스는 투어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잦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배런스와 같은 주식 정보 잡지를 구독하여 주가와 거래량을 확인해 관심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박스 돌파 매매를 위한 매도 조건을 전보를 통해 중개인에게 보내면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실제로 주문이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열악하고 제한적인 환경과 월스트리트의 각종 정보와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문이나 전문가의 조언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가와 거래량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에 일희일비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주식의 장기적인 추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매매와 병행하게 된 것도 니콜라스 다비스의 저서를 읽고 영감을 받은 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장중에 차트나 호가창을 들여다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시장과 종목이 움직이는 대로 매도되도록 하여 손실은 빠르게 끊고 수익은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다비스가 개발한 박스 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는 주가가 상승하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곧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았고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고점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저점을 찾아 그 구간을 박스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박스 내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했고 돌파 이후 주가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만약 돌파 이후 주가가 잘 상승하여 새로운 박스가 만들어지면 그는 손절가를 기존 박스의 상단에서 새로운 박스의 하단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는 한 손절가를 따라 올리며 수익을 극대화했는데 이는 오늘날 트레일링 스탑이라 불리는 매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되지 않고 시장이 주는 만큼 수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국내 주식 차트들을 보면서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어떻게 실전 매매에서 응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 주가의 박스라는 것이 항상 엄밀하고 정확하게 형성된다면 매매가 매우 쉽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박스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앞서 다비스는 큰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관심 종목으로 삼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6월 20일과 23일에 큰 거래량을 동반하여 약 30% 정도 상승하며 25,500원이라는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내리며 21,000원대와 25,000원대 사이에 박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간 박스 내에서 조정을 거친 후 8월 14일에 박스 상단 25,500원을 돌파하며 약 13%까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7월 15일부터 5일간 65% 상승하며 31만 5천원이라는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내리며 27만원대와 32만원대 사이에 박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이 조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박스 내에서 조정을 거친 후 8월 13일에 박스 상단 31만 5천원을 돌파하며 약 13%까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파마리서치입니다. 7월 8일에 신고가를 갱신하며 다음날까지 약 16% 상승하여 59만 7천원이라는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내리며 52만원대와 60만원대 사이에 박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약 1개월간 박스 내에서 조정을 거친 후 8월 7일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며 약 16%까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5월 16일에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4만 100원의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내리며 33,000원대와 4만원대의 박스를 형성하고 1개월 미만의 조정을 거친 후 6월 11일에 박스 상단인 4만원을 돌파하며 약 22%까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이론의 기본 논리와 이를 실제 차트에 대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매매 방법이 오래되었고 누구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잡하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많은 주식 투자의 거장들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한 기준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잘 다듬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